잘못 손대면요, 겉모습은 번쩍하지만 틀어지면 집은 단단하지 못하고 사람의 운까지 흐트러집니다. 안녕하세요. 150년 풍수 전통을 잇고 있는 동명풍수의 멋지동입니다. 오늘은 오래된 구축 아파트 절대 하면 안 되는 리모델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20년, 30년 된 아파트도 리모델링 한번 잘하면 신축처럼 깨끗하게 지낼 수가 있죠. 하지만 잘못 손대면요, 돈은 새고 복도 새는 집이 돼버립니다. 겉모습은 번쩍하지만 그 안의 구조와 기운이 틀어지면 집은 단단하지 못하고 사람의 운까지 흐트러집니다. 풍수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집은 그 사람의 기운을 담고 구조는 그 사람의 운을 만든다.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본 사례를 통해서 풍수적으로 막히고 현실적으로 손해보는 리모델링에 대한 것들을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어떤 공사는 절대 피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복이 드는 집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내력벽을요, 무조건 철거하는 것은 위험한 실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실을 넓히자, 답답하니까 벽을 뚫자 라고 하지만 내력벽은 단순한 벽이 아니라 집의 기둥, 즉 기운의 중심 줄기일 수 있습니다. 척추를 잘못 건드리면 몸이 무너지는 것처럼 내력벽을 잘못 건드리면 집의 기운이 흐트러집니다. 제가 다녀온 현장에서는 실제로 내력벽을 무리하게 뚫고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한 집이 있었는데요. 처음엔 좋아 보였는데 몇 달 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 복구 비용만 수백만이 넘게 든 겁니다. 만약 거실이 집의 가운데 있고 내력벽이 집의 중심부 쪽이라면요,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또한 운이라는 것은 누가 보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나 잘 지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집안을 불법적으로 개조하는 건데요. 누가 안 들어와 볼 거니까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괜찮다고 하니까 불법적으로 집안을 개조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현실적인 법을 지키는 거, 이거는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운을 지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방문과 주방 싱크대 필름만 바꾸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산을 아끼자라고 해서 문이나 싱크대 필름만 이렇게 바꾸는데요. 겉모습은 깔끔해도 속은 그대로 썩어 있다는 거죠. 오래된 문은 이미 틀어지거나 경첩이 약해져 있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삐걱거리고 틈이 생겨서 찬 기운이 드나들죠. 싱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부장이 뒤틀려서 문짝이 제대로 닫히지 않거나 습기로 인해 안쪽 목재가 썩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필름만 입히면 어떨까요? 겉은 번쩍한데요, 안은 곰팡이, 냄새가 그대로 남아있죠. 결국 몇 달 지나지 않아서 필름이 들뜨고 변색이 생기고 또 교체해야 됩니다. 제가 상담한 한 의뢰인분도 같은 실수를 하셨어요. 방문과 싱크대만 필름으로 새로 입히셨는데 여름이 되니까 문 아래쪽이 휘고 주방 하부장 문이 처져 버리는 겁니다. 결국 6개월 만에 전체 교체를 하고 2배 비용이 들었죠. 풍수적으로 문은 복의 통로이고 싱크대는 재물의 그릇을 상징합니다. 방문은 운이 드나드는 이런 통로입니다. 이 문이 삐걱거리거나 틈이 있다면 그 틈으로 복이 새어나가는 거죠. 결국 복이 머물지 못하고 흩어집니다. 복이 들어오는 문은 조용하고 부드럽게 열리는 문, 즉 유순한 기운의 문입니다. 문이 부드럽게 열리면 집의 기운도 순하게 흐르고 가족 간 관계도 원만해지겠죠. 주방 싱크대 역시 매우 중요한 거죠. 풍수에서는 주방을 집안의 재물과 음식복을 관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곳이 삐걱거리거나 색이 들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운이 불안정한 재물운의 그릇인 거죠. 겉보기엔 새 것이지만 기운은 낡은 상태 그대로인 겁니다. 동양과 풍수의 고전에서는 단순한 외형보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문이나 싱크대가 이미 오래되고 휘었다면 단순히 필름을 씌우기보다는 본체 자체를 교체하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 속의 기운이 바뀌어야 진짜 리모델링이고 기운이 바뀐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욕실 구조를 함부로 바꾸는 겁니다. 세면대를 밖으로 빼거나 이렇게 변기를 위치를 조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이 오래된 구축 아파트는 배관이 슬래브에 묻혀 있어서 조금만 경사가 틀어져도요, 악취, 역류, 누수로 이어집니다. 실제 사례로 욕실 공사 후에 하수구 냄새가 거실까지 퍼져서 가족들이 두통을 호소한 집이 있었습니다. 하수 냄새는요, 단순한 불쾌감이 아닙니다. 기운이 새고 재물이 흩어지는 신호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입니다. 하수가 막히거나 냄새가 올라오면 재물운이 흘러나가고 가족 간의 정이 메말라갑니다. 욕실을 고칠 때는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신중하게 진행을 하시고 꼭 여러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방수, 환풍기, 이 줄눈 등으로만 교체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욕실 냄새가 사라지는 순간 재물운의 기운이 안정될 수 있죠. 또 욕실 조명이 밝은 것이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켜둘 필요는 없습니다. 종종 24시간 내내 켜도 괜찮냐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굳이 큰 의미도 없고 자원만 낭비하는 거니까 사용하지 않을 때는 불을 꺼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는 단열 없는 거실 확장입니다. 요즘 베란다를 터서 거실을 넓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베란다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찬 기운을 막는 완충지대, 즉 집의 외곽 보호막이며 울타리입니다. 이걸 없애면은 외기의 찬 기운이 그대로 거실로 들어오게 됩니다. 결로도 생기기 쉽고 곰팡이도 생기기 쉽고 벽이 냉각이 되는 거죠. 제가 본 27년 된 그 아파트 사례에서는요, 확장 후에 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풍수적으로 거실은 집의 중심이며 가족의 행복, 화합운을 의미합니다. 거실이 차가우면 가족의 대화가 줄고 마음이 식게 됩니다. 찬 기운은 곧 관계와 거리감을 만들죠. 따라서 확장을 하더라도 단열, 창호, 난방 라인을 반드시 함께 보강해야 됩니다. 공간이 허락된다면 이렇게 접었다가 다시 펼치는 그런 문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실 중앙에는 둥근 조명, 부드러운 러그를 두면 따뜻한 양기가 돌고 가족의 화합운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비싼 자재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자재를 써야 좋은 집이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좋은 기운은요, 비싼 재료에서 오는 게 절대 아니라 조화에서 오는 겁니다. 수입 대리석, 무광의 블랙타일, 고가의 수입 벽지, 이런 자재가 기운과 맞지 않게 되면 오히려 음습한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봤던 한 집은요, 욕실을 고급 대리석으로 쫙 바꿨는데 집안 전체가 지나치게 차갑고 음습해져서 가족들이 자주 감기가 걸리게 됐다라고 합니다. 합리적으로 비용을 선택하는 건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비싼 자리를 선택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죠? 인테리어로 기운을 바꾸려 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집안의 수리를 진행하고 기운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쓴 책에서도 인용한 말인데요. 우리가 몸속에 병이 나면요, 안색이 안 좋아집니다. 그렇다면은 몸속에 병을 치료해야 건강해지고 안색도 좋아지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병을 치료하지 않고 안색이 좋아 보이도록 화장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이 나아질까요? 아니죠.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분들도요, 그런 분들일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집이 좋은 집인지 이사를 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잘 판단해 보시고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거죠. 풍수를 통해서 잘 살고자 한다면은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중요한 사항들만 피하셔도 집의 안전, 비용, 풍수 모든 것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단순히 집을 외관상 고치는 게 아닙니다. 집의 기운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집이 따뜻하면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사람이 평안하면 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집에 따뜻한 기운과 복이 머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50년의 전통을 잇고 있는 동명풍수 채널의 멋지동이었습니다.